그때 마라민족 대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자기 지인이 있는데 체인점이 한 20군데 정도 된다. 거기를 소개시켜줄게 할 때 그때 연락을 받은 장소가 사실 아양교 쪽이었었어요. 정말로 심각하게 마음 먹고 갔었어요. 그때 제 수중에 저희 애 새우깡 한 봉지 사줄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전화 안 주셨으면은 전 사실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뚱맞은 곳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 오픈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는 협력업체인데 네. 소고기 사장님인데 방문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연이 된 거예요 처음에? 마라탕 가게도 보면은 이제 소고기 100g씩 소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직접 소분하다 보니까 이게 일도 너무 많고 번거롭고 해서 매장 근처 정육점에 다 돌아다녔죠. 다 돌아다녔는데 해주려고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바로 해주신다고 해서 단가도 크게 많이 조율 안 하시고 소분해주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었죠. 제가 근처 정육점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매장의 직원들이 소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다가 흐름도 끊기고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차라리 단가를 높게 주더라도 이렇게 소분한 업체를 찾아보자.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소분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돈을 더 줘도 안 해줘요? 예. 이 시스템을 잡기가 생각보다 좀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만큼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받는 이제 매장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계산까지 못 하시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이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이 정육점을 혈혈단신 찾아뵀을 때 예, 다 찾아왔어요. 대표님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나오니까. 매장이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팔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맛집으로 벌써 소문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찾아가서 여기저기 다 부탁드렸는데 솔직히 다 캔슬 났어요. 이거 돈 되는데 왜 캔슬 놓지? 솔직히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그쪽 매장 근처에 정유재 사장님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날 깠던 그 정육점 사장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도 확장하고 예. 이분도 지금 저희랑 같이 협업하면서 또 다른 이제 거래처도 많이 확보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얼굴을 뵙고 바로 근처의 매장이라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바로 캔슬 났었죠 그분은. 이제 사업성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인건비 대비 크게 남겠냐. 그러니까 바로 앞을 보고 안 하신 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술 한잔 하면서 예. 좀 디테일한 얘기 들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마진을 많이 포기하시고 거래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그 마인드 자체도 너무 단단하시고 제가 거래처를 잘 안 바꾸거든요. 예. 초기에 이제 같이 비즈니스 했던 거래처는 계속 쭉 가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거의 진짜 찐이에요. 마음 자체도. 그럼 이분은 그 정육점은 잘 되셨어요? 매장의 운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는데 술 먹었을 때 얘기 들었었는데 폐업 플랫폼에 하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찾아와서 모면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맹 사업하면서 또는 탑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도 소개해주고 하면서 도매하시는 이 거래처도 많이 조금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때 또 한 번 폐업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한 2번 정도 폐업 위기를 다행히 저랑 이제 이런 인연도 닿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돼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거래처라는 게 믿음 가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죠. 근데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거래처들 보면은 식자재 유통업체도 그렇고 저랑 처음 거래하신 분들 계속 지금까지 가거든요. 예. 소통을 얼마나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이 남아야 되니까 가맹점도 생기고 또 저희 거래처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가 부분도 저희가 좀 조율할 수도 있고 그럼 점주들이 좀 더 혜택도 보고 하니까 서로 네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오늘 업무했는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벌써 네네네.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원래 시간 되면 꺼지니까. 네. 설명 좋았어요. 들켰네. 들켰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원미트 대표 이민우라고 합니다. 처음에 정육점에서 우리 마라민족 대표님을 뵀다고 네. 하는데 대표님께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저희가 사실 장사가 많이 안 됐었어요. 진짜 많이 안 됐었어요. 제가 오픈하고 나서 3일 만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힘든 시기였네요. 네, 되게 힘든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네. 그 마라민족 대표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납품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휴 저희는 뭐 너무 좋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한 게 지금 인연이 이렇게 이게 소중한 돼버렸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매출이 꽤 많이 늘었나요? 3배에서 4배 정도 늘었어요. 네. 그때 우리 마라민족 대표님이 안 들어왔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죠. 이 자리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장사 안 되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끼고 가니까 와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나쁘게 마음먹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었죠. 마라민족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잖아요. 야, 네. 다른 정육점도 우리 대표님께서 혈혈단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진짜 발로 뛰셨는데 거절을 당하셨대요. 아, 네네네.
그 거절을 하는 심리는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납품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이런 게 일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다 거절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우리 마라미즈 네네네. 대표님께서. 그럼 이 브랜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표님도 땡큐인가요? 너무 좋은 거죠. 양이 더 많아지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너무 좋은 거죠. 향후 5년 안에 건물 하나 살 수도 있어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대표님께서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소개를 시켜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소개를 받았었던 게 20군데에서 30군데 사이 정도? 한두 개도 큰 건데 그렇게 많이 소개해 네. 주셨어요? 그때 그날이 아니었으면 두 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네요. 그때 만약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었으면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랬었으면 몰랐었던 사이죠. 대표님께서는 타 프랜차이즈 추천해고 소개해준 이유는 뭐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네. 믿음이거든요. 제가 저도 실수할 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 마라민족 쪽 마인드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마진 같은 부분도 네. 얼마 전에 듣기로는 한 몇 년 동안은 수익 구조가 안 생기는 구조였거든요. 예. 계속 대출 끼고 투자하고 액수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얘기 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얼마 전에 저도 들었었어요. 그럼 그 마라민족을 믿고 그 시기를 그냥 견디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자한 이유가 대표님도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가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과감히 그렇게 된 거죠. 마라민족한테는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예요? 맞습니다. 마라미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은인이세요. 내용을 조금 딥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때 마라민족 대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자기 지인이 있는데 체인점이 한 20군데 정도 된다. 거기를 소개시켜 줄게 할 때 그때 연락을 받은 장소가 사실 아양교 쪽이었었어요. 정말로 심각하게 마음 먹고 갔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 수중에 저희 애 새우깡 한 봉지 사줄 돈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드는 카드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때마침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마음을 바꿨죠. 그때 전화 안 주셨으면은 전 사실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대표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는데 그냥 이제 저는 단지 술자리에서 저랑 이제 소통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도 좀 성장도 했고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달받았던 게 보통 여기서 납품하는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나갈 거고 유류비도 나가고 경비하고 이제 원가가 딱 있을 건데 그 원가를 저한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이 원가에 그대로 납품도 가능하다. 만약에 점주들한테 어찌됐건 키로당 얼마를 붙이던 이 금액대를 저보고 정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저는 당연히 마진 없이 들어가면 좋긴 하죠. 근데 비즈니스라는 게 안 남기고 어떻게 이게 구조가 가능하냐. 근데 그렇게 마음을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덕분에 저희 점주님들은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은인이어서 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연락이 없었으면 저는 뭐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잘 모르니까. 사실 원가 그대로 한다는 게 마진 네. 안 남기고 거래를 한다는 게 국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이건 어떻게 따지면 제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게 한 계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대표님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거는 마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더 드라마. 진짜 저 드라마, 예. 한편 드라마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편견이,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거든요. 네. 이런 뭐 식자재라든지 네네네. 납품 잘못하면은 눈탱이 맞을 수 있다. 누가 잘못하면 그렇죠. 마음을 예, 먹을.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음 대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들 대할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거래처 관계도 그렇고 마음으로 소통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믿고 가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진심이 통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저도 도움을 받았고 다행히도 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솔직히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죠. 왜냐면은 마진 자체를 좀 포기하죠. 저희 쪽에 납품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렇게 소분한다는 이 메리트 자체가 네. 전국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알면서도 못해요. 왜냐면은 말했듯이 이 몇 년을 마진을 좀 포기하고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의 기간이. 어느 누가 몇 억을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수익 없이 1개월을 버티겠어요. 그죠? 보통 마인드로는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연 매출이 얼마였어요? 4억이 안 됐어요. 이쪽 업계에서 4억이 안 되면은 잘 안 돼요. 접어야 됩니다. 이쪽 업계는 연매출 4억이 안 되면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작년 매출이 20억이 좀 넘었죠. 20억짜리 전화였네요. 진짜, 예, 그렇네요. 맞네. 네, 그렇네요. 바로 옆에 있지만 마라민족 대표님께 영상 편지 갈게요. 바로
아, 그때 참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아마 대표님 안 계셨으면은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항상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마라민족이란 뭐예요? 저한테는 전부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래처들 못한다고 이 거래를 안 하더라도 마라민족만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진짜 본심입니다. 오늘 뭐 작정하셨네요. 아, 진짜 울리려고 네. 작정을 하셨어요. 속에 있는 마음 진짜 진짜 다 털어놓은 거예요. 다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진짜. 사실. 연매출도 20억이시니까 홍보 안 하셔도 되죠? 3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체 홍보. 도움미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경상도 안에서는 그 어디든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났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도 저 먹고 살자고 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데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었는데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점주님들한테도 좀 공격적인 가격에 또 공급해 주시고 하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여기서 막 전기가 찌릿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 포인트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들었던 얘기는 저는 또 몰랐던 대화니까 조금 더 놀랍긴 하네요. 대표님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10명이니까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40, 50명 되는 거예요. 네. 와. 너무 예. 오늘 가슴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 네.